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강의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난 강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SI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목숨이 위태롭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분들도 많고 뭐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걸 약간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이것도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힘든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힘들지 않고 되게 잘 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지난번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외에 그 달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내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경력, 나의 경력 중요하죠. 내 경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 경력 관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의 그 공부를 어떻게 할지, 기술에 대한 스킬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내 사수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한테 뭘 배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하고,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은, 신입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면은, 일단은 SI나 SM 업체를 바로 가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SI나 SM을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SI나 SM을 한다면은 그게 사내에서 직접적으로 구축을 하고 자기네들이 쓰려고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딘가에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신입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입분들은 일단은 이제 회사를 선택할 때 음, 자체 솔루션이 있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자체 솔루션이 있는 회사를 찾으세요. 자체적으로 어딘가에 누군가에 파견을 가고 인력을 파견해서 뭐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뭔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죠. 뭐 게임 회사면 게임,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강의 온라인 강의 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쪽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고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찾으셔야 돼요. 뭐 그러니까 경영학 측면은 제가 경영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 한 회사의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어딘가에 회사를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의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 수입원이 어디에 파견 가서 인력 파견해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라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갑작스럽게 그 회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급도 못 받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왜냐면 그 파견 나가면은 아무래도 그쪽 업체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완벽한 걸 구현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나중에 손에 좀 그 개발이 더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 5년까지는 처음 신입으로 가서 최소 5년까지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런 솔루션을 자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하세요. 그런 회사들이 배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 속에서 많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개발자 인생을 1, 2년만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개발자 경력은 최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쌓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입부터 해서 7, 8년 정도는 각종 분야에서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RP라든지 온라인 강의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공장 자동화, 뭐 여러 가지 자동화 프로그램들 이렇게 만드는 쪽, 회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분야별로 경험을 해보시는 게, 물론 그냥 일반적인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기회로 첫 신입부터 7년, 8년까지는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쌓으세요. 그리고 7, 8년 뒤에는 내가 하던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더 손에 익었었다. 어떤 업무는 난 이건 도저히 모르겠고 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는 업무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솔직히 순수 개발보다는 그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 분야를 또 배워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업무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전공자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컴퓨터는 지금 한 경력이 20년 되다 보니까 물론 그 개발 스킬이 중요하고요. 개발을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제가 보기엔 점점 더 느껴지는 거는 이 개발을 어디에다가 개발을 할 것이냐, 어떤 업무에서 이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느냐, 그러면 그 업무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RP 같은 경우도 봐도 만약에 컴퓨터를 주전공으로 했다면 그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쪽을 전혀 알지 못할 경우도 있고, 뭐 물론 알 수도 있는 거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구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경험상으로는 만약에 회사에 진출하기 전에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면, 혹시 전공자시라면 컴퓨터 전공도 좋지만, 부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학을 좀 공부를 하세요. 경영학이나 통계학 쪽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개발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일반적인 솔루션 회사들을 들어가서 사수들을 만날 때, 사수들도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좋은 사수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일 처음 시작하면서 만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저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이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에 뭔가 일을 음, 분석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쪽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학력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뭐 대졸이냐 고졸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 처음 시작할 때는 고졸이었죠. 고졸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니다, 고졸은 아니었구나. 저희 전문대학 나오고서 시작했고요. 전문대학 나오고서 시작했는데 제 사수분은 고졸이셨어요. 아니다. 그때 나도 고졸이었다. 고졸이었고 사수분도 고졸이셨어요. 그때 한참 닷컴 버블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참 그분한테 많이 배웠죠.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있었고, 뭔가를 알려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배려심이 많았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많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항상 존댓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도 많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 대학 졸업을 하지 않고도 훨씬 더 대졸자분들 못지않게 공부를 했었고, 그 대학 졸업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대학 졸업이 중요하진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더 앞으로 더 커나가는데 열정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사수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 내 사수가 모든 것 처음부터 다 모든 기술을 다 알고 다 하나하나 다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수도 같이 커가는 거고요. 사수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새로운 거에 대한 열정,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새로운 거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한지 아니면 그냥 루즈한 사람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수한테 이렇게 뭔가 더 배우려고만 노력한다면 그건 스킬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직업에 대한 열정, 그걸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 거를 배우세요. 스킬보다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수도 나보다 모를 때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수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 자바 책이나 이런 것도 두꺼운 책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소스포지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이제 포럼 같은 거 그런 쪽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뭐 갖가지 프로그램들 개발에 대한 그런 의견 교환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분도 더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많으셨던 분이고요. 그러면서 그분한테도 또 많이 배웠었죠. 사실 프로그램 쪽으로 배워도 실질적으로 많이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남을 대하는 배려심, 그분들의 일에 대한 자세, 열정, 이런 것들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분들을 보고 많이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SI나 SM을 먼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보유하고 그 컨텐츠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으시고요. 그런 회사들 속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대기업을 처음부터 들어가는 목표로 하는 거 좋습니다. 가실 수 있으면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대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뭐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 인서울 안에서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학들 있죠? 그런 대학이나 지방에서도 좀 국립대학 중에 우수한 대학들, 그런 대학 졸업생들 위주로 대기업을 가요. 그것도 성적이 되게 높거나 영어도 잘하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게 대기업이더라고요. 그거 못하면 어차피 못 가는 거 똑같지만, 그런 걸 꼭 잘해서 가실 수 있다면 꼭 대기업을 가세요. 그렇지만은 대기업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상심하고 나는 대기업을 못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만에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꼭 한 가지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른 길도 있으니까 그 다른 길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저는 그 종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돌다리 뭐지? 뭐 먼저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개척하고 뭔가 새로움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길이라는 게, 이 목표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꼭 한 가지만 있진 않다는 거, 꼭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중견기업이나 조금 더 작은 기업까지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일했을 때처럼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되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옛날보다 많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그 회사의 사수분들하고 아니면 동기가 있다면 동기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로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